네, 안녕하십니까. 로엔이슈 임성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죠. 노원구에서 새 모녀가 좀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바로 중심에는 바로 스토킹이라는 그런 범죄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스토킹은 이제 경범죄로서 좀 작게 다루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이 스토킹이 결론적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토킹에 대해서 말씀 나눌 김도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이런 스토킹 범죄 참 큰일이네요. 그러게요. 이게 예전에는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인 간 뭐 다툼이라든지 이제 뭐 짝사랑하는 사람의 뭐 로맨스 약간 이 정도로 가볍게 인식을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가볍게 봤던 스토킹이 이런 잔혹한 중대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참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대처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제가 설명하자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스토킹 신고가 관리가 시작된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에 대한 처벌 건수입니다. 2018년에서는 19.62%, 2019년에는 10.6, 2020년 7월에는 10.8. 결론적으로 이 스토킹은 처벌의 대상에서 많이 좀 제외되었다. 너무 좀 네, 인식이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를 뭐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네. 없었고요. 다만 경범죄처벌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죠. 이렇게 스토킹의 범죄가 너무 경범죄처럼 취급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24일이죠. 이제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또 발의했는데요. 통과되었죠. 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전부터 스토킹 처벌법은 많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늦게라도 통과가 돼서 참 다행입니다. 3월 24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아직 공포전이긴 하지만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일단 스토킹 행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뭐 진로를 막아서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서 뭐 물건이나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기타 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정의를 했고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네. 이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게 인정이 될 것인지 그 개념의 모호함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딱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부담이어서 아마 이것을 이제 행하는 그 주체에게 그 해석을 맡긴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사례가 쌓이면서 네. 구체적으로 좀 그 기준이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토킹을 당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요.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긴급 조치로서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뭐 그러한 경우 처벌 경고,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 수사, 기타 이런 것들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앞서 스토킹을 할 경우 기존에는 10만 원의 벌금에 부과됐는데 네. 이제는 어떻게 처벌이 바뀌었나요? 네, 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법을 보시면 한 가지 문제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즉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거죠. 아,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스토킹한 그런 피의자에게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럼 네.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런 아, 규정을 넣은 거죠.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비판적 견해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스토킹 범죄가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보다는 뭐 연인 관계 아니면 예전의 연인 관계였다든지 아니면 지인이나 기타 어쨌든 안면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스토킹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 등을 확보를 했다면 만약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나 뭐 인적 상황, 그 약점 등을 가지고 협박을 했을 때 피해자가 과연 끝까지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을 원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스토킹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서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이 스토킹 결론적으로 강력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스토킹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길 바라며 오늘 로엔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